만약 여러분이 한 번 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책 한 페이지를 30초 동안 보는 것만으로도 평생 잊지 않을 수 있다면? 하지만 그 놀라운 능력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선셋밸리에 위치한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의 아침 풍경은 여느 미국 고등학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는 미식축구팀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고 복도에는 활기찬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혼자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성진이었습니다. 한국의 명문 과학고등학교인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이곳으로 전학 온 지 벌써 3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이 학교에서 겉돌고 있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고 마른 체격에 두꺼운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아시아계 모범생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진아, 어제 수학 숙제했어? 같은 반 친구 마이클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했어. 진짜? 그 미적분 문제들 엄청 어려웠는데 나는 절반도 못 풀었어. 혹시 좀 보여줄 수 있어?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마이클이 공책을 펼쳐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 너 진짜 천재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야. 성진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그 문제들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의 공식들은 한번 보기만 해도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되었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이미 한국에서 수없이 풀어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성진은 혼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의 시끄러운 분위기보다는 조용한 도서관이 그에게는 더 편안했습니다.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친 성진의 모습을 지켜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엠마 윌슨이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면서도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관심사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운동보다는 학문에 더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인간의 기억과 학습에 대해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녕, 성진. 나는 엠마야. 같은 반이지? 엠마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성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안녕. 엠마. 여기서 자주 보네. 너도 조용한 걸 좋아하는구나. 응, 여기가 편해서. 나도 마찬가지야. 식당은 너무 시끄러워서 책 읽기가 힘들어. 그런데 너는 뭘 읽고 있어? 성진이 읽고 있던 책은 고급 물리학 교재였습니다. 엠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거 대학교 2학년 과정 아니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성진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엠마는 성진의 겸손한 모습에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에 암기력 클럽이라는 게 있는 거 알아? 암기력 클럽? 응, 내가 만든 클럽이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연구하고 실습하는 모임이지. 지금 멤버가 별로 없어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 성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관심만 있으면 돼. 어떻게 생각해? 엠마의 진심 어린 제안에 성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끝없는 경쟁,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 가져다준 부담과 고통들. 하지만 동시에 엠마의 순수한 열정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나 생각해 볼게. 좋아. 시간 있을 때 언제든지 말해줘. 우리는 매주 화요일 방과 후에 모여. 엠마가 떠난 후 성진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성진은 결국 암기력 클럽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엠마를 포함해 5명의 학생들이 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성진, 정말 와줬구나. 엠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진이 어색하게 인사하자 엠마가 다른 멤버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제이슨, 사라, 케빈, 그리고 알렉스야. 모두 기억력 향상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지. 안녕, 성진. 너도 기억력 천재야? 제이슨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좋아. 그럼 오늘은 새로운 멤버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게임을 해보자. 엠마가 교실 앞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20개의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자동차, 해변, 음악, 컴퓨터, 커피, 책, 비행기, 산, 강, 꽃, 도시, 달, 별, 바다, 친구, 집, 나무, 새, 꿈. 이 단어들을 1분 동안 보고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맞춰보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집중해서 단어들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진도 따라서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1분이라는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그의 머릿속에 정확한 순서대로 저장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화이트보드를 지울게요. 엠마가 화이트보드를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억을 되살려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먼저 해볼래요?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과, 자동차, 해변, 음악. 그 다음이 뭐였지? 컴퓨터? 커피? 아쉽네요. 8개까지는 맞췄어요.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도전했지만 대부분 10개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엠마가 시도했습니다. 사과, 자동차, 해변, 음악, 컴퓨터, 커피, 책, 비행기, 산, 강, 꽃, 도시, 달, 별. 엠마는 14개까지 맞췄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엠마가 최고야. 성진은 어때? 한번 해볼래? 모든 시선이 성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성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과, 자동차, 해변, 음악, 컴퓨터, 커피, 책, 비행기, 산, 강, 꽃, 도시, 달, 별, 바다, 친구, 집, 나무, 새, 꿈.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진짜 다 맞춘 거야? 엠마가 자신의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20개 모두 순서까지 완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성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엠마의 눈에는 확신이 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성진,
혹시 다른 것도 해볼 수 있을까? 이번에는 숫자로 해보자. 엠마가 화이트보드에 30자리의 무작위 숫자를 적었습니다. 3억 742만 9,568. 복잡한 숫자의 나열이었습니다. 이것도 1분 동안 보고 기억해 보세요. 성진은 내심 후회했습니다. 왜 완벽하게 답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숫자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분 후 엠마가 화이트보드를 지웠습니다. 자, 이제 말해보세요. 성진은 한숨을 쉬고는 정확히 30자리 숫자를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야. 엠마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진, 너 혹시 전에 기억력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성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천부적인 재능이네. 성진, 너 정말 대단해. 다른 학생들도 경탄을 표했지만 성진에게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성진,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모임이 끝난 후 엠마가 성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둘은 조용한 복도로 나왔습니다. 성진, 솔직히 말해줄래? 너 정말 훈련받은 적 없어?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 능력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 어릴 때부터요. 그냥 자연스럽게. 엠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성진, 나한테 정말 좋은 제안이 있어.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전국 암기력 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 전국 대회요?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회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응, 매년 열리는 전국 고등학교 기억력 챔피언십이야. 너 정도의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대회 같은 건 싫어해요. 성진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엠마는 그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그런 건 제 성격에 안 맞아요. 성진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끝없는 경쟁, 주변의 기대,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졌던 자신의 모습. 성진, 한 번만 생각해봐.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걸 숨기고만 있을 거야? 엠마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엠마. 저는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성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엠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서의 기억들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과연 이곳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성진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학생들의 대화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제 암기력 클럽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다면서? 응, 새로운 한국 애가 엄청난 기억력을 보여줬다는데. 진짜? 얼마나 대단하길래? 성진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그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성진아, 어제 정말 대단했다면서? 마이클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뭐가요? 암기력 클럽에서 엄청난 걸 했다며. 엠마가 다른 애들한테 말하던데. 성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바로 그가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특히 수학 시간에 윌슨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고는
성진을 지목했습니다. 성진, 이 문제를 풀어보겠니? 문제는 복잡한 삼각함수 방정식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어려워 보인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성진에게는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천천히 풀었습니다. 37도입니다. 정답이다. 훌륭해. 윌슨 선생님의 칭찬에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성진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성진은 도서관으로 피했지만 엠마가 찾아왔습니다. 성진, 어제 제안 다시 생각해봤어? 엠마, 정말 죄송하지만. 잠깐만, 일단 이걸 좀 봐. 엠마가 노트북을 열어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기억력 챔피언십의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대회야. 우승자는 뉴욕에서 온 제임스라는 애인데 너보다 훨씬 못해. 진짜로. 영상 속에서 제임스라는 학생이 50개의 단어를 기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지만 성진에게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금이야. 우승자에게는 5만 달러의 장학금이 주어져. 5만 달러요? 성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승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고 해. 엠마의 설득에 성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엠마, 저는 정말. 그때 도서관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의 교장 로버트 존슨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그는 전형적인 미국 남부 출신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엠마 윌슨, 너를 찾고 있었다. 존슨 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암기력 클럽 말인데 이 학교에서 그런 활동이 정말 필요한가? 엠마와 성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스포츠와 실용적인 교육을 중시해왔다. 암기력 같은 건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닌가? 요즘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말이야. 존슨 교장의 편견이 드러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 기억력은 학습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학교 명예에도. 전국대회? 설마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존슨 교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진이라는 학생이 정말 뛰어난 재능을. 그만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런 괴짜 같은 활동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스포츠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게 낫겠어. 하지만 이것은 명령이다. 암기력 클럽은 더 이상 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실 사용도 금지야. 존슨 교장이 떠난 후 도서관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엠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럴 수가. 몇 달 동안 준비한 건데. 성진은 엠마의 실망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엠마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엠마,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아니야, 만약 내가 처음부터 거절했다면. 성진,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날 오후 성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대회 참가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게 되어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엠마의 실망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성진은 아버지가 식당 일로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빠, 오늘도 힘드셨죠? 괜찮다, 성진아. 학교는 어땠니? 그냥 평범했어요. 성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성진의 마음속에는 엠마가 말했던 5만 달러 장학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있다면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사고에서의 치열한 경쟁, 끝없는 시험과 평가,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던 자신의 모습. 그는 정말로 다시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암기력 클럽 해산 소식은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존슨 교장의 결정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감히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존 테일러 선생님이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에서 30년간 영어를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성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는 이 조용한 한국 학생에게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성진이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존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안녕, 성진. 나는 존 테일러야. 너도 알겠지만 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성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나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네, 괜찮습니다. 둘은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존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진, 최근에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정말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 30자리 숫자를 한번 보고 완벽하게 기억하는 게 운이라고? 존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성진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나는 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봤어. 한국의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왔다고?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민사고라면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 가는 학교잖아. 그런 곳에서 온 학생이 단순히 운 좋게 기억력이 좋을 리는 없지. 존 선생님의 추론은 정확했습니다. 성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성진, 나는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이유도 짐작이 가. 과거에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존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성진의 마음 깊숙이 묻어둔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걸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무엇을? 대회 말이야?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 선생님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항상 1등이어야 했어요. 모든 시험, 모든 경시대회에서요. 처음에는 그게 좋았어요. 칭찬받는 것도 좋았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도 좋았어요. 성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친구들은 저를 경쟁 상대로만 봤고 선생님들은 저에게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어요. 플래시백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사고의 차가운 복도,
새벽까지 이어지는 자습 시간, 점수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태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전국 학술 경시대회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제가 1등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성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저는 2등을 했어요. 단 한 문제 차이로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1등이 아닌지, 왜 실수했는지, 사람들이 실망할 거라는 생각에. 성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책을 봐도 글자가 안 들어오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고 선생님들은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온 거구나. 네. 부모님께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존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진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진, 내가 그런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건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지금 너는 정말로 행복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성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지금 선택한 길 말이야.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하지만 동시에 너 자신의 가능성도 포기하고 있잖아. 그게 정말 해답일까? 존 선생님의 질문은 성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성진,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지금 도망치고 있어. 과거의 상처에서, 자신의 능력에서,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서. 하지만 선생님, 만약 또 실패한다면. 실패? 성진, 실패가 뭐가 두려워?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건 실패가 아니야. 그건 성장의 과정이었어. 존 선생님의 말에 성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진, 나는 30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봐왔어. 그 중에서 너만큼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았어. 그 재능을 숨기는 건 너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손실이야.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암기력 클럽을 해산시키셨는데 존슨 교장 말이야?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가 정말 뛰어난 성과를 낸다면 그도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야. 존 선생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성진, 나는 내가 이 대회에 참가했으면 좋겠어. 너 자신을 위해서, 엠마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요? 그래. 지금 이 학교 학생들은 스포츠만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너 같은 학생이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보여준다면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성진은 존 선생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일단 엠마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봐. 그리고 천천히 결정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찾는 거야. 카페를 나서며 성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존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한 선택이 옳은 것일까? 정말로 도망치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성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동시에 엠마의 실망한 모습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존 선생님이 말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은 결심을 하고 엠마를 찾아갔습니다. 엠마는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엠마, 성진, 안녕. 엠마의 목소리에는 전과 달리 활기가 없었습니다. 엠마, 미안해. 나 때문에 클럽이 해산된 것 같아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부터 교장 선생님은 우리 클럽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 엠마,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엠마가 고개를 들어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학교 지원 없이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말이야. 엠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성진, 정말로 참가할 생각이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어제 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엠마가 갑자기 일어나서 성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로? 천천히 해, 엠마.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이라도 있다는 거지.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 엠마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성진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지원 없이 어떻게 참가해? 개인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있어. 다만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고 연습할 장소도 따로 구해야 해. 비용이 얼마나 들어? 등록비, 교통비, 숙박비까지 합치면 약 $1,000 정도? 그리고 연습실은? 내 집에서 할 수도 있어. $1,000는 성진의 가정 형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승 상금이 $50,000라는 것을 생각하면 성진, 비용은 걱정하지 마.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진 친구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엠마, 미안해. 그럴 수는 없어. 왜? 친구니까 당연한 거잖아. 친구라는 단어에 성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쟁자로만 여겨졌던 관계가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만약 우승하면 상금의 일부를 엠마에게 줄게. 내가 없었다면 이 기회도 없었을 거니까.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엠마의 순수한 마음에 성진은 감동했습니다. 그날 오후 둘은 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존 선생님은 성진의 결정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 성진. 나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선생님, 혹시 교장 선생님께는?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 존슨 교장님이 알면 또 반대하실 거야.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낸 후에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성진의 대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방과 후 엠마의 집에서 만나 연습을 했습니다. 엠마는 다양한 기억법을 연구해 왔고 성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성진, 오늘은 숫자, 기억에 집중해 보자. 대회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종목이거든. 좋아. 엠마가 100자리의 무작위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성진은 3분 동안 보고는 완벽하게 기억해냈습니다. 대단해. 이 정도면 작년 우승자보다 훨씬 좋아. 하지만 연습이 계속될수록 성진에게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성진, 괜찮아? 오늘 좀 이상해 보여. 응, 괜찮아. 하지만 엠마는 예리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엠마,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 왜 그런 생각을 해? 만약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실망하면? 엠마는 성진의 진짜 걱정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성진, 너는 지금 한국에서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진, 들어봐.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그리고 이 대회는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쟁과는 달라. 어떻게 다른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내가 1등 하기를 기대했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몰라. 오히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할 수도 있어. 엠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성진은 무명의 도전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엠마의 말에 성진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엠마, 고마워. 친구잖아. 당연한 거야.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존슨 교장이 성진과 엠마의 연습을 알아낸 것입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성진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김성진 학생, 교장실로 오세요. 성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장실에 도착하자 존슨 교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김성진. 네, 교장 선생님. 너희들이 몰래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금지한다고 했을 텐데. 교장 선생님, 저희는 학교 밖에서. 변명하지 마라. 내가 우리 학교 학생인 이상 학교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존슨 교장의 편견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 너희가 계속 이런 활동을 한다면 엠마 윌슨은 학생의 활동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이것은 엠마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학생의 활동은 그녀의 대학 진학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엠마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그만해. 나는 더 이상 논의할 생각이 없다. 이 활동을 즉시 중단하거라. 교장실을 나서며 성진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엠마를 위해서라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존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성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성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존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존슨 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건 너무 심하네. 선생님,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엠마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성진, 잠깐만.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존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존슨 교장과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자. 하지만 포기하지 마, 성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존 선생님의 결연한 모습에 성진도 다시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말 동안 존 선생님은 다른 교사들과 비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수학의 윌슨 선생님, 과학의 데이비스 선생님, 그리고 몇몇 젊은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진이라는 학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존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 한국에서 온 아이. 정말 대단한 기억력을 가진? 윌슨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학생이 전국 기억력 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존슨 교장님이 반대하고 계세요. 왜 반대하시는 거죠? 글쎄요. 학교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비스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학술적 성취도 분명히 학교 명예에 도움이 될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존 선생님은 다른 교사들에게 성진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존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존슨 교장님, 성진 학생 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존 선생,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야. 하지만 교장님,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두들 성진이를 지지하고 있어요. 존슨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교장이야. 물론 교장님의 결정이 최종적이지만 이 학생이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만약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존 선생, 자네도 현실을 모르는군. 이 학교는 운동으로 유명한 학교야.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지역사회도 모두 그걸 원하고 있어.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다양한 재능을 인정해야. 그만해.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존 선생님의 설득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존슨 교장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진과 엠마가 함께 걷고 있을 때 존슨 교장이 나타났습니다. 너희 둘 잠깐. 네, 교장 선생님.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연습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엠마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는 학교 밖에서. 학교 밖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금지한 활동이야. 존슨 교장이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김성진, 너는 이 학교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할 학생이야. 이상한 활동으로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말고. 이상한 활동이라니요? 엠마가 분개했습니다. 기억력 대회가 왜 이상한 활동인가요? 윌슨 양, 자네는 학생의 임원이잖아.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어. 존슨 교장의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만약 이 활동을 계속한다면 두 학생 모두 학교에서 받는 모든 혜택을 잃게 될 거야. 교장이 떠난 후 엠마와 성진은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성진, 미안해.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빠뜨렸어. 아니야, 엠마. 내가 결정한 거야. 하지만 이제 정말 어떻게? 계속하면 너도 피해를 볼 텐데. 성진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엠마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전국대회에 나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진아, 무슨 대회? 성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진아, 한국에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괜찮겠니? 이번에는 달라요, 아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반대한다면서? 네, 그래서 고민이에요. 아버지가 성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성진아, 아빠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니? 하지만 아빠, 이건 제 꿈이에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부모님의 따뜻한 조언에 성진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성진은 존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진, 솔직히 상황이 쉽지 않아. 하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엠마에게 피해가. 그건 엠마가 결정할 문제야. 내가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어. 존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진은 엠마를 찾아가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엠마,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성진, 그만해. 나는 괜찮아. 하지만 학생의 활동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엠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성진, 나는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어.
그게 나에게는 어떤 상보다도 소중해. 엠마. 그리고 말이야, 만약 우리가 정말 좋은 결과를 낸다면 교장 선생님도 생각을 바꾸실 거야. 엠마의 확신에 성진도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어. 그럼 계속해보자. 정말? 응.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 물론이지. 그렇게 둘은 더욱 은밀하게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존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른 교사들의 교실을 빌려 쓸 수 있었고, 주말에는 엠마의 집에서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성진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연습 중에 갑자기 집중력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성진, 괜찮아? 응. 잠깐 멍했어. 엠마는 성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 중에 성진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교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성진, 어디가? 엠마가 뒤쫓아갔지만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꿈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대회 일주일 전 성진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연습 중에 자꾸 실수를 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계속 되살아나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성진, 이럴 수는 없어. 엠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엠마. 나도 모르겠어. 성진, 나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 뭐가 가장 무서워?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패하는 것,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 그리고 또 무너지는 것. 또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성진이 한국에서 겪었던 일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2등을 한 후 몇 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날들,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던 상황까지. 성진, 엠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구나. 그런데도 다시 도전하려고 하다니. 하지만 엠마, 만약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일어날 거야. 엠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해? 왜냐하면 이번에는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존 선생님도 있고 너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엠마의 말에 성진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성진,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야. 내가 다시 도전할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야. 그날 밤 존 선생님이 성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성진,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 네, 선생님. 죄송해요. 사과할 필요 없어. 대신 나와 함께 산책하자. 둘은 조용한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성진, 내가 내 나이였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네. 나도 20살 때 큰 실패를 겪었어. 대학원 입시에서 떨어진 거야. 그때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존 선생님의 고백에 성진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실패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지. 무엇을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성공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라는 것. 존 선생님이 걸음을 멈추고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성진, 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알아? 새로운 나라에서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냈잖아. 하지만 대회에서 실패하면 그럼 어때?
다시 도전하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존 선생님의 말이 성진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대회 하루 전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슨 교장이 성진을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김성진, 앉아라. 성진은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내일 대회에 참가한다고? 네. 교장 선생님, 나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존슨 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계속 설득하더군. 특히 존 테일러 선생이. 성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성진, 만약 내가 정말로 이 대회에 참가한다면 우리 학교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해. 네. 우승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행동하라. 이것은 존슨 교장의 방식으로 허락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가라. 그리고 행운을 빈다. 성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큰 컨벤션 센터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참가자들과 관중들로 붐볐습니다. 성진은 엠마 존 선생님과 함께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엠마가 감탄했습니다. 성진, 긴장돼? 조금. 아니, 많이. 괜찮아. 내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 대회는 총 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숫자 기억, 단어 기억, 카드 기억, 이름과 얼굴 기억, 그리고 최종 종목인 랜덤 정보 기억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숫자 기억에서 성진은 긴장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100자리 숫자 중에서 10자리를 틀렸습니다. 괜찮아, 성진. 아직 내 종목이 더 남았어. 엠마가 격려했지만 성진의 자신감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단어 기억에서도 성진은 평소보다 못한 성과를 냈습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존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진, 잠깐. 세 번째 종목 전에 엠마가 성진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진,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 실패하고 있어, 엠마.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어. 성진, 나를 봐. 엠마가 성진의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지금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어. 처음 암기력 클럽에 왔을 때를 기억해? 그때 넌 그냥 즐겁게 했잖아. 하지만 성진, 나는 내가 몇 등을 하든 상관없어.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엠마의 진심 어린 말에 성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모두 여기 있어. 성진이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보니 존 선생님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윌슨 선생님과 데이비스 선생님도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너를 응원하러 왔어. 그리고 엠마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존슨 교장이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그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성진. 세 번째 종목인 카드 기억에서 성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성과가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카드 기억에서는 거의 완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종목인 이름과 얼굴 기억에서도 성진은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랜덤 정보 기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가장 어려운 동시에 가장 점수가 높은 종목이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짧은 시간에 기억해야 했습니다. 성진은 모든 잡념을 버리고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실패, 사람들의 기대,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자신의 능력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끝나고 답안을 작성할 때 성진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5번째 입상자, 텍사스에서 온 마이클 존슨. 4번째 입상자, 플로리다에서 온 사라 데이비스. 3번째 입상자, 일리노이에서 온 데이빗 리. 성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2번째 입상자, 뉴욕에서 온 제임스 윌슨. 작년 우승자인 제임스가 2등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제18회 전국 고등학교 기억력 챔피언십의 우승자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에서 온 김성진. 그 순간 성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엠마와 존 선생님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존슨 교장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성진, 우승이야. 엠마가 달려와서 성진을 안았습니다. 우승? 내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2등으로 좌절했던 그가 미국에서 전국 1등을 한 것입니다. 시상대에 오른 성진은 트로피를 받으며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대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성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뜨거운 환영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축하합니다. 김성진. 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진, 성진. 학생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한때 겉돌던 전학생이 이제는 학교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와, 진짜 대단해. 전국 1등이라니. 같은 반 친구들이 몰려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성진은 어색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교장실에서 존슨 교장이 성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진, 앉아라. 네, 교장 선생님.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성진이 놀랐습니다. 네, 내가 너와 엠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너희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지. 존슨 교장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교육자로서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게 내 역할인데 오히려 방해만 했으니까. 존슨 교장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암기력 클럽을 지원하겠다는 문서야.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다른 학생들을 지도해 주길 바라. 정말요? 그래.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받은 5만 달러 장학금에 학교에서 추가로 1만 달러를 더 지원하기로 했어. 성진은 감동했습니다. 경쟁과 견제만 있던 한국과는 정말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성진의 이야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작은 고등학교의 큰 기적, 한국에서 온 기억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를 읽은 존 선생님이 성진을 찾아왔습니다. 성진, 이 기사 봤어? 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이 기사를 읽고 전국에서 편지가 오고 있어. 자신도 다른 분야에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학생들 말이야. 존 선생님이 두툼한 편지 묶음을 보여줬습니다. 정말요? 그래. 너의 이야기가 많은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
운동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성진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암기력 클럽이 다시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억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성진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성진 선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기억해요? 후배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다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성진의 대답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엠마와 성진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성진, 기분이 어때? 좋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 너는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을 숨기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잖아. 엠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진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엠마, 고마워. 왜?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있었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친구잖아. 그날 저녁 성진은 한국에 있는 민사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 모두들 잘 지내? 나는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했어.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했고,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었어.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 편지를 쓰면서 성진은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민사고에서의 경험도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진에게 입학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성진, 축하해. 엠마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년이 더 남았는데 조기 입학 제의야. 내 능력을 인정해서 바로 입학할 수 있게 해준 거야. 성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버드는 꿈의 대학이었지만 지금 여기서의 생활도 소중했습니다. 엠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 당연히 가야지.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겠어? 하지만 너와 헤어져야 하는데. 성진, 우리는 평생 친구야. 거리가 멀어진다고 우정이 끝나는 건 아니야. 엠마의 격려에 성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졸업식 날 성진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성진의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의 서툰 영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학교에 전학 왔을 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언어,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엠마와 존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친구를 만났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성진이 잠시 멈추고 엠마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의 작은 실패들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친구도 있고, 학문에 뛰어난 친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존슨 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로 떠나지만 이곳에서 배운 가치들을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성진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성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성진을 둘러쌌습니다. 성진,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 너 때문에 울 뻔했잖아. 하버드 가서도 연락하라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진은 행복했습니다. 엠마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진, 이거 받아. 엠마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고리가 들어있었는데 기억의 왕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기억하라는 뜻이야. 엠마. 그리고 약속해. 하버드 가서도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약속할게. 둘이 포옹하는 순간 주변에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존 선생님도 다가왔습니다. 성진, 자랑스럽다. 정말 많이 성장했어.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 자신의 힘이야. 나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야. 존 선생님이 성진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내 나이에 읽었던 책이야. 하버드에서 읽어봐. 책 제목은 용기 있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슨 교장이 다가왔습니다. 성진, 미안하고 고맙다. 교장 선생님, 내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 교육자는 학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교장 선생님께서도 변화할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모두 성장한 거네. 그날 밤 성진은 가족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엄마 미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고맙다. 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달 후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성진은 엠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엠마에게. 하버드 생활이 시작되었어. 처음에는 또 새로운 환경이라 걱정했는데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에서 배운 용기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어. 여기서도 기억력 연구 동아리를 만들었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 내가 가르쳐 준 것처럼 서로 다른 재능을 인정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성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엠마, 내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하는데 나는 이제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 너 덕분에 말이야. 편지를 마저 쓰며 성진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상처, 미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엠마와의 만남, 존 선생님의 격려, 그리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성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기억의 왕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과 멘토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버드의 아름다운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성진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용기, 우정,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 기억의 왕 김성진의 새로운 여정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